여기는 판단 잘하면 벌 수 있고 판단 못하면 여러분들 망하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전 세계 중앙은행이 모두 합해서 168번째 이런 금리를 인하한 나라가 미국인 겁니다. 미국이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돈이 얼마나 풀리겠습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건데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68번의 금리 인하.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지난 12개월 동안 단행한 것이 168번의 이런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다음에 팬데믹 위기 때 196번,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49번.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돈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껏 지난 12개월 동안 168차례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 연준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에 미 연준이 가담하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금리를 168번 인하했는데 이번 세기 들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런 사이클의 최고치는 2026년 팬데믹 위기 때 196회였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49회를 낮춘 적이 있다.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가장 늦게 합류한 중앙은행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돈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입장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올해에 추가적으로 2번 정도의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올린 내용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올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금리를 이렇게 여러분들 낮추게 되면은 일단 자금 조달 비용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낮춰지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경험을 되게 보면은 경기 불황이 아주 심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낮추게 되면 12개월 동안 대개 한 14% 내외 정도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할인율이 하락하니까 특히 성장주 기술주 같은 게 가치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제 당연하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인플레가 심화가 되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낮추는 그런 상태니까 인플레 심화라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좋겠죠. 주가가 오를 테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물가가 여러분들 조금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글로스리 가격들이 29% 정도 올랐네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식료품 가격이 2020년 2월 이후에 29%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식비는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달러 구매력이 약해지는 달러 구매력이 2020년도 지금까지 25% 4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이런 금리 인하 전쟁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고 구매력이 계속해서 악화될 거란 이야기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여기 이제 오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왔는데, 한국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 구성비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부동산이 65%입니다. 금융자산이 8%입니다. 금융자산이. 그런 주식이라든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이런 거가 8%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30%입니다. 한국이 가장 여러분들 비교 국가 가운데 부동산이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미국은 금융자산이 한 32%를 차지하는 겁니다. 32%.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부동산이 65%, 주식 및 펀드가 7%, 미국이 30%, 부동산이, 주식 및 뮤추얼 펀드가 32%. 미국의 가계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국, 한국, 호주에서는 가계가 부동산에, 영국도 부동산 비중이 높네요. 57%, 한국 65%, 호주 57%. 미국 가계자산은 주식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국부가 빨리 가계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부자지 않습니까? 미국이 통계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더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돼요. 7%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공병호 TV는 완전히 반대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돈은 이민시켜야 된다는 거죠. 돈은 한국의 국장에 넣지 말고 다 이민시켜 가지고 달러와 자산으로 다 바꿔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통념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은 소위 이 자료, 경쟁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서 정시에는 굉장히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 여전히 가계 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65%를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이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뭐 인구도 줄고 하니까 그런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부자들 자꾸 조이면은 나가죠. 부자들을. 지금이 후기 조선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사회는 그냥 관청에 불러가 여러분들 곤장을 내리치더라도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밖에 없으니까 반도는. 지금은 클릭 한 번 가지고 여러분들 다 돈을 이동시켜 주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엄청나게 탈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한국 부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국에서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영국이 세금 제도를 바꿔 가지고 918억 불 정도가 지난해 나간 겁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152억 불 나간 겁니다. 인구 대비나 경제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간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런 돈이 붉은색이 돈이 나간 나라입니다. 918억 불이 유출됐고 이게 순유출입니다. 한국이 152억 불, 중국이 559억 불 정도가 나간 겁니다. 푸른색은 돈이 유입된 겁니다. 유입된 거. 미국은 437억 불이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에밀레트 공화국은 630억 불이 유입됐고 호주도 많이 들어갔네요. 56억 불. 싱가포르이 89억 불. 이렇게 여러분들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막 영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가지고 막 두바이로 가고 모나코로 가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영국의 캐시 탈출 920억 불이 영국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로 도망가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도 부자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그림 하나 그려달라 이렇게 했더만 여러분들 재미나게 그 그림을 멋있게 그려졌네. 대탈출, 캡탈 이스케이프, 자본 대탈출 이 뭐 다 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고 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읽고 한 분이 인도네시아의 백만장자들은 싱가포르에 대부분 돈을 옮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영국이 918억 불, 대한민국이 4위입니다. 절대 규모에. 전쟁하고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중국 인도는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뭐 대한민국이 단연 톱 국가인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GDP 대비는 3등입니다. 3등. 그러니까 한국 상황도 심각한 겁니다. 영국은 조세 제도를 대놓고 이런들 바꿔가지고 돈이 나가는데 레바논은 거의 전쟁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레바논은 진짜 살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한국이 그러니까 레바논 다음으로 큰 제도 변화 없이 전쟁 국가인 러시아보다 더 많은 겁니다. GDP의 0.8492% 정도 나가고 지금은 후기 조선 사회가 아니니까 상속 정려세 높이고 그냥 사람들 재고 세무조사하고 이러면 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레바논은 절대적인 유출 규모는 작지만 국가 경제 규모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약 13.93% 나갑니다. 엄청난 돈이 나갔네요. 부의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상대적 충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바논에는 오래된 부자가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3위입니다. 3위. 톱 수준인 겁니다. 더 조이면 더 많이 나가겠죠.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의견을 남긴 겁니다. 이것은 자본 도피가 아니라 주권을 찾아 나선 자본입니다. 정부가 부를 몰수하겠다고 위협할 때 스마트마니 영리한 돈은 항의하지 않고 그냥 움직입니다. 발로 뛰는 투표를 하는 거죠. 920억 달러 규모의 대탈출은 영국에서 재정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표이자 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금과 같이 주권이 없는 가치 저장 수단과 중립적인 글로벌 시스템 위에 구축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부유세는 부를 재분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가 더 단단한 자산으로 도피하는 것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지금은 후기 조선 사회가 아니니까 평범한 시민들도 전부 다 달러 자산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도 달러 자산, 둘째도 달러 자산, 셋째도 달러 자산인 겁니다. 원화같이 지금 여러분들 움직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 100일에 이 정도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견지명이게 다 방송해 온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아랍에밀레트, 미국, 이탈리아는 아마 부자들이 많이 가는 거가 일정 소득 외에 해외에서 버는 소득은 다 면세를 해버리니까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이런 뭐 오랜 은행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싱가포르도 들어가 있네. 백만장자 수입 유입 국가. 대부분 다 영어 쓰기가 굉장히 편한 나라일 겁니다.
GDP 대비를 보게 되면은 모나코가 1등이네요. 싱가포르는 5등. 영미국가는 좀 많으니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돈. 한국 상장 ETF를 살 수 있지만 미국 상장 ETF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달러화를 갖고 있는 거니까. 달러화를. 원화를 왜 갖고 있냐? 달러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면 뭐 원화를 갖고 있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조국과 민족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러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후기 조선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일단 이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간과 복리가 폭발적인 거죠. 여러분 어제 이런 책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돈의 심리학. 800만 부 팔린 책입니다. 모간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어제 글을 읽다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까 어제 글에 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실행의 문제, 행동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복리의 힘, 워렌 버핏의 순자산 대부분이 65세 이후에 축적된 사실. 그래서 이러면 한번 찾아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돈을 연령대로 보면 언제 많이 버렸냐. 96%를 벌었네요.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1600억 달러의 개인 자산 가운데 96%가 65세 이후에 번 거죠. 29년 동안 본인 자산의 96%를 번 겁니다. 복리와 시간의 장기 투자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일찍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는 본인의 여러분들 기초자산 수준이 작기 때문에 크게 불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자산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65세 때부터 여러분들 자산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그냥 워렌 버핏을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퇴직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반을 볼 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일생 전체를 통해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시점이 60대니까. 60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96%입니다. 96%. 96%가 65세 이후에 축적된 거죠. 저도 오늘 처음으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노후, 여생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로소득을 벌다가 그 근로소득 가운데 일부를 장기 투자를 통해 이런 재산을 증식하는 기간이 인생 2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50세까지 축적된 재산은 불과 84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65세 이후에 한 815억 달러 이상을 축적한 겁니다. 1600억 가운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재산을 65세 이후에 축적한. 초기 자본이 작더라도 장기간 복리로 재투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부의 규모가 성장한다는 것을 워렌 버핏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분발을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뭐 그만큼 살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그다음에 자산 규모가 웬만큼 있는 그런 상태에서 65세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워렌 버핏처럼 오래 살면은 좀 늦게 시작하라도 상당한 부를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버핏은 11세부터 투자를 시작했지만 복리의 마법이 본격적으로 발휘된 것은 수십 년 후의 일이다. 젊은 시절에는 연평균 수익률은 높았지만 자본 기반이 종잣돈이 작았던 겁니다. 그게 크게 안 부는 겁니다. 1,000만 원을 굴릴 때하고 여러분 1억을 굴릴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버핏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반 자본이 커지면서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자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버핏이 이야기하기를 시간이 투자자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세 때 첫 주식 구매로 투자를 시작했고 총 투자 경력은 84년, 본격적으로 투자 회사를 세운 1965년 버크셔 해스웨이 인수 이후에는 60년, 수익률도 한 2배 정도 올렸네요. 196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20% 정도 되는 겁니다. S&P 500의 2배 정도인 거죠. 20% 정도를 올린 겁니다.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섹터 투자가 대개 17% 15% 정도를 내는 거죠. 참조하시면은 늦은 법이 없는 겁니다. 50년 60년 동안 19에서 24%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매년 59년간 19% 연간 복합 수익률을 기록해 엄청난 부를 내는데 중요한 것은 장수했다는 겁니다. 오래 살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 굉장히 자산 관리를 잘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자되는 방송은 그냥 듣고 좋다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산을 불려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가운데 약간이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암호화폐 가운데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조금씩 사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직 제가 방송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5일 동안 가격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아마 월요일 장은 조금 오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연중입니다. 연중.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이 11만 불 정도입니다. 이제 하나로 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죠. 한국은 정권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상화폐 빗썸이나 이런 데를 등록해 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이런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ETF를 사게 되면은 운용 수수료가 0.25%니까 그 대신 이제 뭐 지갑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해킹 염려는 없는 거죠. 이 블랙록 제품을 이 IBIT 어마어마합니다. 한 출시된 지 1년 좀 넘었는데 1,800억 불 정도가 모인 겁니다. 여기에. 이 보시면은 한 개가 비싸니까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나누어 가지고 뭐 100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살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에서 또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니까요. 폐장 후에 올랐으니까 월요일 날 좀 오를 가능성이 높죠. 이게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정신이 안 나간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들 가운데 정신 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매체에 토킹 토큰이라는 그런 매체에 안소니 스칼라무치라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뭐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20만 불도 좀 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5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뭐가 11만 불짜리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50만 불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0만 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앤서니 스칼라무치 스카이 블리지 캡달의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 전 미국 백악관 공보국장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물.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불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 양반이 여러분 여기에서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는 기술주, 소비재주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군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카테고리 자산군으로 따지게 되면 채권, 기술주, 반도체주, 소비재주 이런 것처럼 자산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제가 동의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은 다음과 측면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글로벌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기업이나 S&P 500을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로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인 소유 분포면에서 놀라운 분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오위즈도 100주를 갖고 있고 한국의 위메드도 100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들의 50% 또는 60%가 이것을 자산군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또 살려고 할까요? 당연히 살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권하겠습니까? 당연히 권하겠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는 너무 낮은 가격입니다. 50만 원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가격이 곧 형성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디맨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하고 비트코인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조금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자산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가끔 제가 비트코인을 소개하고 또 암호화폐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연배에 굉장히 여러분들 파격적인 그런 방송인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자세나 태도를 무척 사랑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틀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것, 좋은 것, 기회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산골님이 보유적인 사람은 계속 삽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다음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군인가 에셋 클래스인가? 예라면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 수준으로 거래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자산군입니다. 자산군이기 때문에 금을 투자하고 금 ETF를 투자하고 기술주를 투자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이라도 비트코인을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지금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그게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코인베이스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사실 수도 있고, 그게 뭐 귀찮으면은 미국의 피델리티나 찰스왑이나 아니면 뱅가드 계좌를 통해서 그냥 ETF를 사면 편한 거고, 편한 거고, 한국에서는 빗썸 같은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단에 있는 분이 미국의 선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사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예상합니다. 자산을 가진 모든 미국인들이 향후 4년 내에 비트코인을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겁니다. 2028년까지 비트코인 관련 시장은 10조에서 20조 달러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제방송을 얼마나 깨끗합니까? 나이스하죠.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보들의 형진의 이름들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도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견해를 피력하고 그 견해를 수용하게 되면 투자하는 것이고, 수용 안 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대한 발언입니까?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향후 4년 내에 비트코인을 조금씩 가질 거라는 이야기죠.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모임에 가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기업가이자 비트코인 최대 옹호란자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설립자고, 이 양반의 여러분들 철학은 비트코인은 궁극적 가치 저장 수단이고 디지털 주산이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법정 화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방어 수단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입하는 회사를 세운 공동 창업자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지 않습니까?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을 기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혁신적 기업 전략을 발표했죠. 그런 회사를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1등 회사인 거죠. 지금 아마 28만 개 정도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모임에서 여러분들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비트코인이 매우 친암호화폐고 친디지털 자산이고 친비트코인 정치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환경이 뭔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자신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4년 동안 바뀔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4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몇 달 만에 암호화폐 경제가 약 2조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가격이 더블됐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ETF들이 이더리움 ETF, 리플 PDF, 솔라나 PDF ETF가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복합 TF가 나오고 멀티코인 ETF가 나오고 11월부터 우리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2028년까지 10조에서 20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나온 마법의 램프 속 요정은 다시 뱅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20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소유한 미국인이 4천만에서 5천만 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은퇴 계좌인 401K나 은퇴 계좌의 유입을 허용한 채로 4년을 더 주게 된다면 자산이 있는 거의 모든 미국인, 제가 과감하게 말할 건데 실질적으로 모든 미국인이 어느 정도 암웨하프에 익스포저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2028년까지 그들은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콘텐츠를 정리해 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삽니다. 오늘 삽니다. 마이클 세일러 발표했다. 내일 비트코인 더 사겠다고, 비트코인 더 사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장르이자 자산군, 자산 에셋 클래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 이런 맛이 간 사람들 또 이야기가 좀 들어보시죠. 일단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 시티뱅크가 발표를 한 겁니다. 곧 10만에서 11만 불 수준에서 19만 9천 불 수준까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올라갈 것 같다 가격이. 여기 보시면은 억만장자죠. 막스 케이저. 앞으로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200만 불까지 올릴 것입니다. 200만 불까지 개당.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막스 케이저, 미국의 금융 언론인이고 영화 제작자이고 투자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RT 뉴스에서 방송된 금융 프로그램인 케이저 리포트를 진행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자유시장 경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네. 나라마다 전부 다 이런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돈 가치가 여러분들 형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비난처 역할로 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로 증가해 그 가치가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2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트코인이나 금 외에 비트코인처럼 법정 화폐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 부채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을 200만 달러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빗썸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규모가 작습니다. 미국의 최고 공신력 있는 수수료가 좀 비싼 코인베이스 가상자산 거래소의 CEO입니다. 미국 정부가 법정 준비금으로 금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약 6천억 불 정도 살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세상이 된 겁니다. 금과 꼭 동일한 수준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은 근보다 이 코인베이스의 CEO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형태의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희소성이 증명되지만 더 휴대하게 쉽고 나눌 수가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수익률 상승 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산입니다. 따라 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가 있지만 아마도 보유액의 1% 미만으로 비트코인 축적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 보유액과 같거나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모임에 나와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아주 초기에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뭐 신모 씨가 뭐 하면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흘러간 이야기인 거고.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마음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핵심 정보들이 잡히는 겁니다. 꼭 같은 방송을 듣더라도 뭡니까? 그냥 근성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 단어밖에 안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니까 아니 신모 씨가 어떻게 하면 뭐고 우파가 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건 그때 이야기하고 내일은 모토는 뭔가 하니까 now and here인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방송을 하든 간에 지금 그리고 여기 now and here인 겁니다. 지금 and 여기 여러분들 시간을 몰입해야 기회도 잡히고 공부도 되는 거죠. 이 방송 들으면서 뭐 전부 다 뭡니까 우파 댓글이 뭐고 뭐가 중요하냐 그게 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복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는 방송에 가서 시간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는 겁니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정보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는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좀 있으면 조금씩 이런 비트코인 사모아라는 거 아닙니까? Now and here. 미국의 이런 최고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코인베이스 CEO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국 정부가 금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 같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비트코인을 축적하면 중국 정부도 축적할 거고 한국 정부도 전부 다 이런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냔 말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오르겠냐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아마 이분이 와이오밍주의 상원의원 같은데 신디아 루미스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도 굉장히 생각이 열려 있네요. 상원의원 신디아 릴스가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극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녀는 뭐가 지금 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는지 보니까 앞으로 채굴될 모든 비트코인의 99%가 10년 이내에 다 채굴이 끝납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급이 안 되는 상품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이 아주 하나 더 남았네요. 이 기술 분야에서 이런 수익성은 그렇게 뭐 높지 않지만 영향력이 큰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런 캐시 우드죠.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인터뷰 보니까 굉장히 말이 그냥 진짜 열걸같게 이야기를 하네요. 카리스마 있게. 240만 불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스프라이 샥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하네요.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이 기술 분야에 굉장히 앞선 사람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1000억 달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관들은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을 인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일어날 겁니다.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도록 더 높은 가격을 오파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개입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수요 공급 불균형 인해 희소가치가 주도하거나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We think this is just the beginning. just beginning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는 단계도 아닌 겁니다. 이제 뱅가드가 여러분들 겨우 ETF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풀리는 겁니다. 금리를 낮춰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 전 세계 중앙은행들 168번 여러분들 금리를 낮추면 돈이 얼마나 풀리겠습니까? 천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라이크 CEO인 잭 말러 천재가 비트코인이 곧 핵폭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재처럼 보여. 천재 완전히 천재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잭 말러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업계에서 비트코인을 핵폭발적으로 상승시킬 것 같은 파괴적인 주장을 펼치는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비트코인 결제 기능과 라이트닝 네트워크 혁신을 늘려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주장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의 수익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들이 보유할 대상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희소한 준비자산 금에 장기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길 원할 것입니다. 곧 모든 국가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모든 국가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빚을 엄청나게 쓰고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결론은 이런 뭐냐 하니까 비트코인에게는 엄청난 강세입니다.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실제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법정 앞에 피아트가 넘쳐나는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핵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핵폭발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노출시키는 괜찮습니다. 자기 총자산에. 이렇게 올라갈 거란 겁니다. 이렇게. 2022년, 2016년, 2020년, 2024년, 2025년. Same story every single time. 각 시점에서 이런 스토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2021년도에 나온 피델리티 정권회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원 비트코인 maybe 아마도 1빌리언 가치를 가질 겁니다. 2038 미친 이야기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친 이야기죠. 지금도 미친 이야기인데. 2021년도 여러분들 9월 2일 날 피델리티에서 보고서를 낸 게 뭔고 하니까 2038년까지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나에 10억 불 될 것 같다. 미친 거지 않습니까? 다른 암호화폐 가지신 분에 다음에 공부하면 제가 의견을 필요가 할게요. 나는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잘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자산군에서 투자를 할 때는 대장주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칩에 투자할 때 엔비디아하고 여러분 AMD하고 인텔하고 퀄컴이 있으면 당연히
엔비디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대장주에. 이게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딜렉터인 주리안 티머가 2021년 9월에 발표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반도를 떠나가 여러분들 주제를 다루니까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나이스해지고 얼마나 청명해지는지 이런 전 세계 천재들을 다루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신모 씨가 뭐고 누가 뭐고 얼마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천재들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천재들 이야기하고 천재들 정보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겠습니까? 그 좁은 나라에서 뭡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얼마나 시시한 겁니까? 한국 정치라는 게 이런 본인들은 폼 잡을지 모르지만 국회 같은 데 이런 가보게 되면 야 정말 참 어마어마하게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들 프린트를 전부 다 해가 여러분들 책상 위에 이만큼 전부 다 관청에서 보낸 프린트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걸 일하는 폼으로 여기는 겁니다.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게 아주 시시한 겁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면 뭐 폼 잡고 뭐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뭡니까 파이다 파이. 여러분 전 세계로 한 피델리티 보고서 이 천재지 이런 천재가 여러분들 2021년도에 코인 하나가 여러분 앞으로 2038년도가 되면은 10억 불이 될 거다 이런 미친 주장을 여러분 펼치는 겁니다. 천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떠든 게 아니고 이 예측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수요 모델과 결합하여서 예측치가 나온 겁니다. 해당 예측은 이전에 티머가 2035년까지 1억 달러를 예측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정신 나간 주장처럼 보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주권이 없는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그런 아주 낙관론입니다. 물론 투자를 결정할 때는 DYOR Do Your Own Research 자, 이 보시죠. 딱 한 번만 봐더라도 다음 주가 좀 흥미진진하네요.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 그래프만 딱 봐도 저는 눈이 확 트여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이 바닥을 친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가격 추세입니다. 재고량이 바닥 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이게 OTC가 장외 거래소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 당연히 이런 바닥이 되겠죠. 블랙록에 이런 IBIT ETF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계속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채굴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재고는 줄고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보라색성은 장외 거래 오버 더 카운터 데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비트코인 잔액 재고량입니다.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공급 충격. 핵심 메시지는 기관 투자들의 수요 증가와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결합하여 가격을 급등시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 준비한 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래 점점 국내 뉴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너무나 시시하니까 너무나 재미가 없으니까. 독재 타도 뭐 어제 여러분들 한 50년 전에 여러분들 외치던 이야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반도의 슬픔이고 반도의 비극인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국내 뉴스는 간단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전부 다 여러분들 경제 뉴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해봐야. 이해 봐시기 바랍니다. 공급 충격인 거죠. 장외 거래소에 비트코인 재고가 줄어든 걸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트코인에서 망가진 20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아니 김치코인을 했으니까 그렇지. 김치코인을 했으니까. 김치코인을 했으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공 박사님 참 딱합니다. 아유 5년간 했잖아요. 5년간. 관심 없어 이제. 알아서들 살아야지. 재미도 없고 이제는. 할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만 했으면 됐지 뭐 이제 더 하겠습니까. 사람이 재미가 있어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장동익이 하는 거 보세요. 그걸 보고 뭘 내가 느끼겠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건 본인들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고. 뭐가 절망입니까.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도 보라고 이거 보라고. 10,000원이라 사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이런 비생산적인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저는 시간도 여러분들 소비하거나 이런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시간을. 그 부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년을 투자한 거고 그다음에 손을 딱 튼 겁니다. 그건 다음부터 이쪽 요 비즈니스다 이야기죠. 당신들이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이야기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다 해서 아니는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시간을 투자 안 한다 이야기죠. 제가 얼마나 이런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5년을 투자한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가지가 여러분들 그냥 보이기 때문에 장동혁이 하는 거 보고 김문수 하는 거 보이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들 수준인 겁니다. 그걸로 그냥 끝된 겁니다. 본인들이 죽을 치든 뭐 밥을 쓰든 죽을 끓여가지고 여러분들 꿀꿀이 죽을 먹든 그런 관계없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생산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재고량이 여러분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공급 충격 재고가 못 따라오는 겁니다. 재고가 여러분 못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도 마음이 가는 대로 방송을 하거든요. 어떤 주제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주제를 다루는 거지. 사람 마음이 여러분 바뀌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더 이상 이런 선거를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재미가 없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5년을 그런 일을 해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장동혁 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힘당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김문수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그 사람들은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생산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후반부에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야 저게 진짜 중요하다 이걸 판단한 것도 본인의 복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이 여러분 흥미진진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